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검찰 인사와 관련된 뒷얘기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아침에 이원석이가 출근하면서요. 인사 문제에 관해서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한 7초간 딱 뜸을 들였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조율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원칙대로 한다. 검사를 믿는다. 검사제 바뀐다 해서 바뀔 게 없다. 이런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냈지만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상당한 불만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말이죠. 이 검찰 인사, 이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이 주형환 검사장의 그 안에 내부망에 올린 글이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뉴스는요, 이 주영환 검사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결혼식 사회를 본 아주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절친이나 보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이제 이 사시동기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아끼는 사람인데 이번에 사의를 표명했어요.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공정하게 인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이죠. 지금 이제 김성태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김성태하고 이화영은 결을 달리한다. 그래서 범죄는 거의 결국 같은 범죄 가지고 이제 재판이 쭉 진행되어 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화영이는 15년 구형인데 이화영은 죄질이 아주 극히 불량하다. 자, 그래서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더 중형이 구형이 됐고, 그리고 김성태는 제가 어젠가 그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성태는 반성하고 있고 굉장히 유동규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협조를 하면,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죄가 이제 좀 경감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아마도 그 구형이 그렇게 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구형이 실제로 세지 않았고 그 점이 참작이 됐다. 3년 6개월, 5분의 1. 그러니까 이재명이는요, 중형을 선고, 이게 이제 이번에 이화영이는 확실하게 이제 중범죄 딱 선고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걸 보면은 아주 중형의 죄질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쭉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검찰 인사 전반을 좀 가볍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뀐 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말들이 많은데 요거를 간략하게요. 중앙일보가 도표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홍준표가 아주 화끈하게 오래 간만에 지금 이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하는 거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갖다가 상남자의 도리다. 그건 방탄이 아니야. 딱 해서 대통령 옹호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요. 예. 자, 근데 이게 진짜인지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상호, 죄송합니다. 이양승 교수. 그러면 이제 의견,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우상호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상호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양승 교수 칼럼, 이 앞방송부터 계속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검찰 인사와 관련된 뒷얘기. 그러니까 정말 조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 팩트 공방서부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보도 내용을 보면 말이죠. 지금 제가 쭉 등문한 바에 의하면 지난 주말에 지금 이제 검찰총장하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이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말, 그러니까 13일 날입니다. 박성재 장관하고 이원석 토요일 날 진행을 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검찰의 정기 인사는 1, 2월경에 있는데, 이번 검찰 인사는 총선 때문에 검찰 측에서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벌써 석 달 이상 늦어졌다. 근데 일부 검사장급의 이제 보직 공백들이 있어서 더는 늦출 수 없게 됐다. 이게 이제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인사가 지금 무슨 김건희 여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검찰에서 늦춰달라고 해서 늦추다 보니까
더는 늦출 수 없어서 지금 시점에 했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송경호가 잘렸냐, 잘려나간 아니냐. 요거 가지고 이제, 지금 여론이 한 70% 정도는 좀 잘렸다. 한 30%는 그 정도는 아니야. 왜? 부산 고검장으로 갔으면 이거는 영전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예, 통상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요, 재임 기간이 보통 11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20년간 중앙지검장 31명의 평균 재임 기간이 11명인데, 송경우의 경우에는 2022년도 5월에 취임해서 무려 23개월이나 계속됐다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G라인만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일선 수사팀의 변동은 없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정기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수사 때문에 인사했다는 일각 의견은 정치적인 프레임이 공격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검찰 구의반부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김 여사 수사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 정기 인사를 늦추겠다는 이원석의 의도가 아니었냐.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검찰 인사의 핵심 시그널은 바로 뭐냐.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왜냐? 지금 이제 이재명이 제대로 된 수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남법 사건. 이창수 검사장이 성남지청장에 할 때 이재명 거를 제대로 다뤘고 문재인은 전주지검에서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 내려가면서 사의 수사에까지 속도를 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인사의 핵심은 이러한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과 문재인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방탄 기자회견을 하는 시점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왜? 검찰 간부 인사 딱 하루 전인 12일 오전 11시 30분에 뜬금없이 전주지검을 비판하는 기자회견한 거. 여기에 윤건영을 비롯해서 27명의 당선인들이 전주지검에 수사를 큐트하는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저격한 거. 근데 이제 검찰 인사 이렇게 발표 딱 하루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특정 검사장 인사를 강력히 반대한 거. 이거야말로 문재인 사위 수사를 받고 문재인 부부로 향하는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기자회견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문재인 사위 수사와 관련해서는 2021년도 12월에 고발장이 접수돼서 지금까지 수사를 쭉 왔는데 이걸 보면 지금까지 수사를 막은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이거 뻔할 뻔짜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고 오히려 검찰 내부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갖다가 이 정치적인 이게 뭐죠? 악마와 이런 공작을 야권에서 제기하면서 문재인과 이재명의 수사를 막으려는 꼼수가 아니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주영환 지금 검사장인데 이 주영환 검사장이 말이죠. 자, 주영환 검사장 요게 제가 자료화면에 얼굴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 뭐 얼굴 인상이 뭐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주영환 검사장이 지금 입장문을 내놨어요. 검찰 망에다가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게 도하 언론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제가 말이죠. 자, 그래서 주영환 검사장의 요 얼굴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뭐 제가 잘 안 찾아지네요. 자, 잠깐요. 그래서 얼굴을 좀 알고 하면 훨씬 낫죠. 요 분이 주영환 검사장이에요. 요 분이 이제 왜 이렇게 언론에 회자되는가 그랬더니요. 이분이 이제 윤 대통령의 사회를 맡았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 임명 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도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대구지검장을 한 이후에는 특별하게 수사 보직을 못 모았다가 이번에 관두고 내려왔고 그리고 이원석과 한동훈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54세 연수원 27기인데요.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원으로 발령을 하니까 이제 사직서를 냈는데 내부망에 긴 세월에 걸친 검찰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 이 순간 고맙다는 말 이외에는 다른 나라가 떠오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검찰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성장시켜줬다.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정의와 형평을 놓치지 않게 노력해왔고 최근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 대응 능력이 느슨해졌는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더 나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희망해 본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은요,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등 정무위원을 조사했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이완구 청촌리를 수사했고,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분양 분식회계를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무일 검찰총장 때는 대검 대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기조실장을 지낸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들도 싹 다 바뀌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바뀌고 그렇겠습니까? 인사하다 보니까 이제 바뀐 거 아닌가. 자연스러운 이제 인사, 일종의 이제 물갈이죠. 뭐 선배들 보느라고 이제 또 유능한 후배들이 나오는 그런 연장선상에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에 거론되는 분들의 이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분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굴 잘 모르는데 요분이 박성재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언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이제 고위 검사들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나중에 이거는 이제 별도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방송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김성태가 결국은 이제 구형이 있었어요. 김성태 구형. 굉장히 중요하죠. 김성태가 징역 3년 6개월 불법 대금 송금 이화영 뇌물 혐의가 되겠는데요. 자, 이화영이 15년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만큼 이화영 의원 이 뇌물 혐의 이런 대북거래 혐의와 관해서 검찰에 이게 진술을 잘 해줬다.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핵심은요. 지금 북한 측에 800만 달러 준 거, 스마트팜 500만 불, 그 다음에 이재명의 방북비용 300만 불. 자, 그리고 이제 이화영에게 법과 이런 등등,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 해서 뇌물 제공 혐의. 그래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물, 외국한 거래법 위반 사건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3년 6개월을 갖다 뜯어보면 뇌물 공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2년,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 횡령, 외국한 거래법 남북교류법 협력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피고인은 쌍방울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고 혐의가 중하긴 하지만 수사, 재판 과정에서 뉘우쳐서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실체적 진실 반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자금 횡령과 같은 추가 구형도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점 등을 참작해서 3년 6개월을 구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최후 진술은요. 이화영이 그러니까 이 김성태 최후 진술을 보면은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밝히고 이 사건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검찰에 협조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협조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협조한 게 아니고 쌍방울 그룹 직원 열 몇 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제가 거짓말을 해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그리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수많은 곳에서 저를 조사해서 탈탈 털고 또 털었다. 그 당시에는 전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과 반대로 미국의 북한 제재가 풀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원망도 많이 해봤다. 만약에 제재가 풀렸으면 이제 자기가 몰래 돈 빼돌리지 않고 당당하게 보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대요. 예. 그리고 이화영이 하는 20년간 형동생했는데 마음이 좋지 않다. 관련된 모든 사건의 책임은 저에게 있고 방용철이나 직원 등은 선처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조금 이 죄목을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4년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법인 차량 제공,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 측근한테 호의급여 지급, 그래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하고 뇌물 공여 혐의가 있고요. 그 이화영 부탁으로다가 800만 불을 보낸 거, 이게 외국한 거래법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이외에 지금 이제 요것 때문에가 3년 6개월이고요. 지금 추가적인 구형이 예상된다라고 할 때 이 추가적인 구형은 뭐냐? 쌍방울 그룹의 5개 페이퍼 컴퍼니 자금
538억 횡령,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 배임.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요, 이화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재판은 오늘 이 관련 재판부, 김성태 재판부가 이화영 재판도 같이 맡고 있는데 1심 선고는요, 지금 이화영의 경우에는 6월 7일 날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김성태는 지금 7월 12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는 분리하기로, 분리선고하기로 되어 있다. 예, 이 점을 여러분들께 밝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성태는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여기서 3년 6개월이니까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혐의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보다 훨씬 낮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이제 메인 혐의가 된다. 특히 이화영, 그 다음에 이재명과 연결되는 이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김성태 이 구형 내용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죄질은 아주 사악하기 그지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홍준표가 오래간만에 화끈한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자, 그래서 이제 홍준표 얘기를 보면 되죠. 오늘 이제 페북에 올렸는데, 한마디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 특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죠. 요거는 상남자로서의 도리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이가 그러면 지금 뭐 마누라를 돌려보내라는 얘기냐? 예,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지금 똑같다 이거죠. 나보러 그러면 뭐 어쩌라는 말이냐? 예, 그래서 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인 거 분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던져 주겠나.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이렇게 아주 딱 방어를 하고 있어요.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냐. 예. 그러면서 말이죠. 역지사지 해봐라.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경력이 문제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대처했는지 한번 봐라. 예. 그게 이제 이번 인사 와가지고 야당에서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김 여사 방어하려고 그런다고. 예. 그래서 반드시 특검 22대 국회 사겠다고. 예. 그리고 요거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니까 김 여사 수사 못하게 하려고 했다. 요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맞받아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비난을 듣더라도 사나이답게 처신해야 된다.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가며 나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낭비해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 이 얘기는요, 김정숙이가 2018년도에 그야말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그야말로 사적으로 인도 타지마할 방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도 정부가 요청도 안 했는데 요청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 김 여사 특검을 하려면 김정숙이 특검을 해라. 그럼 김정숙이 특검만 해서 되겠느냐? 아니올시다. 김혜경 특검 3억도 이거 다 김혜경도 3억, 그 다음에 김정숙이도 3억 정도의 범죄 행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하라고서 무슨 김건희 여사만 특검하자고 난리를 치냐. 요런 비판 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같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간만에 홍준표 제대로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좀 홍준표가 정신 차려갖고 요런 좀 비판, 민주당을 향해서 요런 거를 좀 제대로 하라. 그리고 이준석이도 제대로 깔라면 깔아. 요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제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